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RS3앱 웨비나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RS3앱 대표 류주석입니다. 저는 RS3의 김정원 상무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화장애 재활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보급형 연화장애 재활 관리 기기 RS 스팀 P 출시를 기념하여 준비된 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연화장애 재활 관리가 병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순차적 4채널 전기자극 기반 재활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 할인된 가격을 제공할 예정이니 라이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 중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S리앱의 대표 류주석입니다. RS리앱은 제 이름을 걸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활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화장애 전기자극 치료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화장애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연화장애라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먹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증상 질환을 얘기하게 됩니다. 연화장애가 있으신 환자분께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콧줄을 이용해서 또는 위에다가 이제 관련한 위로관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연화장애는 노인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발생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고, 특히나 뇌질환 또는 파킨슨병 등 뇌에 발생하는 다양한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뇌졸중을 예로 들면은 2022년 약 57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으십니다. 이 중에서 약 3분의 1 또는 2분의 1에서 연화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폐렴이 2만 2천 명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매우 흔한 질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음식을 입으로 먹고 싶어요.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제가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또 흡인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흡인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등과 같은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연화장애에는 다양한 치료가 이용됩니다. 먼저 영양중재를 할 수 있는데요. 환자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점도를 높이는 점도 증진제를 사용하면 흡인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못 드시는 분들께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콧줄 또는 위로관을 통해서 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활학적 치료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림에 보이는 전기자극 치료기를 이용해서 목 삼킴 근육을 강화할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화장애 환자는 목에 어떤 잔여물이 남거나 또는 이 음식물들이 기관지로,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잔여물과 기도로 넘어간 음식들은 폐렴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는 질식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화장애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는 인두 근육들이 순차적으로 수축해야만 삼킴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걸을 때 대퇴 근육, 종아리 근육 등이 어떤 순차적으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삼킴 관련 근육들의 순차적인 자극, 근육 수축 패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자극 치료기는 전기자극기를 붙여서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래서 인두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극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흡인이 발생한다거나 못 먹게 된다거나 불편하거나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근육들이 어떤 순서대로 자극하는지, 움직이는지 이런 연구를 하게 돼서 알게 되었고요. 1번과 2번 채널이 근육을 먼저 수축을 시키고, 다음 3번, 4번 순서대로 근육을 자극시키게 되면은 오른쪽 보이는 이 설골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흰색 점은 뇌졸중 환자의 설골 궤적인데요. 설골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기 자극기를 통해서 자극해 주게 되면은 정상적인 설골 움직임으로 복원시켜 주고 바로 먹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해상도 식도 내압 장비를 이용해서 삼킬 때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굵게 표시된 부분이 혀 기저부 근육입니다. 삼킬 때는 혀가 음식물을 밀어줘야지 음식물이 이제 인두를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혀의 수축의 근육이 약 30에서 50% 정도 근육 수축 강도가 커집니다.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왼쪽 오른쪽은 같은 사람의 영상입니다. 또 전기 자극을 주면서 삼키게 되면은 인두의 수축 근육들이 왼쪽이 자극이 없을 때 영상이라면은 오른쪽과 같이 수축 근육의 면적 또는 진폭 등이 커지게 되고 강한 인두 수축 자극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상부식도 관략근이 수축을 하고 있다가 음식이 내려갈 때 열려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축했다가 열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전기 자극을 주면서 먹으면은 오른쪽과 같이 상부식도 관략근이 수축했다가 열리는 게 더 강도 높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두 영상은 같은 환자분의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삼킴이 천천히 일어나고 목 주변에 잔여물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전기 자극을 순차적으로 자극하면서 먹게 되면은 보시면은 식괴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인두의 근육들은 더 강하게 수축하게 되고 더 오랫동안 수축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전기 자극을 통해서 못 먹는 사람을 즉시 바로 먹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좀 더 심한 환자 영상입니다. 근육이 더 약해지면은 삼킬 때 식괴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왼쪽은 전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과 왼쪽은 같은 환자입니다. 전기 자극에 익숙하게 만들어준 뒤에 전기 자극을 주면서 먹으면은 바로 오른쪽과 같이 음식이 정상적으로 인두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을 바로 삼키게 만들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저희들은 식약처 승인 임상 연구를 시행했고요.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전기 자극기를 통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대조군은 전기자극기 없이 삼켰고 실험군은 전기자극을 주면서 삼킨 영상을 비교했습니다. 전기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는 호전 정도가 미미하다면 전기자극을 주면서 삼켰을 때는 두세 배 이상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인도 전기자극기 없이 삼켰을 때는 약간 감소했다면 전기자극을 주면서 먹었을 때는 2배 이상 흡인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한 식약처 승인 임상연구입니다. 이 임상연구는 전기자극기를 약 2주간 매일마다 치료적으로 적용한 뒤에 전기자극기 없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대조군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전기자극 치료기를 이용했고 실험군에서는 RS팀 1.0 제품을 이용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조군에서는 약 2주간 치료 후에 호전된 정도가 그림에서 보여준다면 실험군에서는 약 2배 정도 더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YS라는 지표에서도 2배 이상이 호전되었고 PAS 지표에서도 2배 이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치료 장비를 적용한 대조군에서는 약 6.9점이 호전되었다면 4채널 전기자극 치료기를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12.7점이 호전되어서 약 2배 정도 점수가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팀 1.0 퍼스널 모델과 기존 전기자극 치료기 모델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팀 플러스는 국내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바이탈 스팀은 미국 회사 제품이고요. 모두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전기자극 치료기는 근육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동시에 자극하지만 순차적인 자극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삼킴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근육 강화 효과로 이용됩니다. RS팀 1.0 제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치료적인 효과가 입증된 모델입니다. 평가위에 신의료 기술로 선정되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신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RS팀 퍼스널 모델은 RS팀 1.0 제품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은 이 퍼스널 모델은 조작을 단순화시켜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즉 기존 제품은 모든 채널의 지표를 조정할 수 있다면은 퍼스널 모델은 저희들이 개발한 알고리즘대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패턴을 7가지로 분석해서 이 패턴대로 자극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RS팀 전용 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S팀이 최고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전용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존 패드를 이용한 연구를 했을 때 떼었다 붙였다를 한 3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적충 구조를 바꾸고 또 환자분들이 턱 밑에 붙이거나 목에 붙이는 특성을 감안해서 쉽게 붙이고 또 잘 떨어지지 않는 형태, 그리고 전류가 잘 흘러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을 했고 그 전용 패드를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RS팀 일렉트로드 타입 C는 턱 밑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타입 N은 목 앞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타입 N은 갑상 연고를 확인한 뒤에 그 위에 붙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근육에 안전하게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자극 치료기를 적용했을 때 환자들이 어떤 기전으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전기자극 치료기가 도움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시행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요. 2017년과 19년에 외국에서 어떤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저희 전기자극기와 유사한 파형으로 약 2달간 전기자극 치료를 한 뒤에 조직 검사를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왼쪽 그림과 같이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근섬유를 확인한 영상인데 보시면은 근섬유의 이 보라색 부분이 핵입니다. 전기자극 치료 후에 핵의 밀도, 크기가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핵이 많다는 것은 근육들이 어떤 숨을 많이 쉰다, 잘 쉰다, 어떤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근육들을 전자현미경을 확인했을 때 근육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근육이 내는 힘이 더 커지고 근육을 늘렸을 때 이런 인장 강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우를 봤을 때는 타입 1 파이버가 증가된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타입 2A 파이버가 증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타입 1이나 타입 2A나 모두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강한 힘을 내는 아주 건강한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극기를 통해서 근육들이 피로에 강한 타입 1, 타입 2로 바뀌고 핵이 많아지고 핵이 커지고 단면적이 커지고 강한 힘을 내게 되는 형태로 근육들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자극 치료기의 지표와 같은 지표를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 전기자극 치료기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신 증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11월 달에 제가 뵀던 환자분이시고요. 경수 손상이 발생해서 사지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폐렴도 생기고 폐혈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도저히 입으로 못 먹는 상태가 되셨고요. 그래서 위로관을 통해서 음식을 드시던 분입니다. 10월 22일 날 재활학과로 전가가 되었고 11월 5일 날 비디오 투시 전화 검사를 받은 뒤에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환자분께서는 제 생각에 RS팀을 이용하면은 바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통해서 이제 6일 동안 30분씩 치료를 받았습니다. 9일 간격이었고요. 주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6일 동안밖에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부분이 후두개입니다. 전혀 회전을 못해요. 그리고 음식물을 삼켰을 때도 잔여물이 많이 남고 음식물이 내려가는 게 미세하게 내려갑니다. 반면에 2주간 치료 후에 후두개가 이렇게 회전을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음식물도 잘 내려갑니다. 근육의 수축 강도도 강해지고 음식물도 잘 넘어가고 안전하게 삼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의 양을 5cc로 늘렸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후두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잔여물이 많이 남고 소량 정도가 인두를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전기자극 치료기 후에 다량을 삼켰을 때도 후두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설골도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삼킴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바로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트는 약간 질감이 올라가게 되면은 음식을 삼킬 때 근육들에 더 강한 수축이 필요합니다.
왼쪽 영상을 보시면은 질감이 올라가니까 삼킬 때 더 힘들어하고 역시나 후두개가 회전하지 못하고 잔여물이 다량 남습니다. 근데 오른쪽 영상처럼 2주간의 치료 후에 삼킴이 가능해지고 정상적인 삼킴이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을 먹었을 때 영상이고요. 역시나 같은 소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환자분이 9일 정도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6번 치료를 받으셨고 검사 사이는 9일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는다면은 이런 죽 먹었을 때 남는 잔여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안정적으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밥은 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음식을 삼킬 때 더 강한 수축 강도가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두개가 약간 돌아가긴 합니다. 보시면 돌아가는데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약해서 잔여물도 많이 남고 후두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전기자극 치료 후엔 후두개가 더 쉽게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의 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판독에서는 후두개 회전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11월 14일에는 움직임이 가능한 형태로는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흡인의 정도를 보면은 8점이 가장 심한 흡인 상태입니다. 1, 3, 6, 5, 1, 1 다양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각각 식기에서 흡인이 이 정도가 보였다는 것이고요. 2주간 치료 후에 1은 정상입니다. 111, 211 요거트에서 약간의 침륜이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여물 양도 치료 전에는 2점에서 3점이 대부분이었다면은 1점 그리고 밥에서만 3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화 잔여물도 비슷하게 이제 1, 0이었다면은 0이 더 많은 형태로 잔여물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독은 당연히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비디오 투시연화 검사의 판독을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하신 거고요. 기존에는 식사를 위해서는 위루관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이었다면은 2주 후 판독에서는 구강으로 죽시기가 가능하다. 치료는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판독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즉 치료적인 효과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었고 객관적인 결과에서도 효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화장애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뇌질환 환자에서도 발생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증가되는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 연화장애는 폐렴뿐만 아니라 질식도 할 수 있어요. 또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기존 전기자극 치료기는 전극을 동시에 자극해서 어떤 기능적인 유도를 하지 못했다면은 그래서 단순한 근력 강화 위해서만 사용됐다면은 RS팀은 근력 강화와 함께 조화로운 정상적인 패턴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자극기를 적용하는 즉시 바로 삼킬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전기자극기 없이도 먹을 수 있게 기능적 호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에서 모든 환자를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지만 기존 치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우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화장애 전기자극 치료기인 RS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화장애 재활 관리와 RS 스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주 해주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Q&A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가정용 기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병원 장비와 개인용 장비에서 사용하는 치료용 지표는 동일합니다. 다만 병원용 장비는 환자의 어떤 개별화된 특성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모두 조절할 수 있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정용 제품은 저희들이 쉽게 저희들이 미리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전류 강도를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요. 그 전류 강도에 맞춰서 단계만 조정하면은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화장애가 있는 모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했을 때 아주 옛날에 심한 길렌바레 환자처럼 이제 마비가 심해서 전혀 전류가 안 흐르는 환자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반면에 전류를 통해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환자라면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더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서 삼킴이 유도될 때 이 전기 자극과 동시에 삼킴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삼키는 조절 기전과 근육 강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사용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버튼이 세 가지로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 전류를 흘리면은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세팅별로 7단계 정도로 이제 전류 수축 강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전류 세기 증가 버튼하고 감소 버튼, 전원 버튼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원을 킨 다음에 그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는 버튼하고 감소시키는 버튼을 교차로 누르면서 적절한 전류를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어린 환자들은 사용하기 힘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소아에서도 사실은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패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패드 자체 사이즈가 소아에서는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일반적으로 한 10살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10살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소아용 패드를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소아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RS 스팀을 병행 치료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재활 치료 후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 기전 연구를 할 때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 5일 동안 매일마다 치료를 했습니다. 다기간 연구였고 기간에 따라서는 하루 2번 치료한 것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운동으로 생각한다면은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하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 스포츠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주 5회 이상 운동하는 걸 권하기 때문에 치료는 자주 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웨일에서 치료할 때는 주 1이나 2회 정도만 치료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추가로 치료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상태인데 얼마나 사용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다기간 연구할 때는 10번 치료를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10번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환자들은 대체로 뇌졸중 환자들과 같이 뇌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최근에 시행했던 환자들을 보면은 뇌질환이 없고 이제 근감소증, 근위약으로 노화와 관련된 근위약에 의한 연화장애 환자들은 일주일 이내에서도 바로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환자마다 치료를 나타내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빠른 경우는 일주일 이내부터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 같고요. 한 4주, 8주 정도 시행한다면은 충분하게 더 효과가 축적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라이브 혜택은 현재 2월 말일까지 혜택을 드리는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라이브 혜택을 받으시려면 현재 그 댓글창 상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매 의향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그 구매 의향서에 작성된 그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메시지를 구매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은 언제 발송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품은 저희가 2월 중으로 1차 발송을 할 건데요. 이게 RS팀P가 의료기기다 보니까 제품 주문 생산 방식이고 제품 QC의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1차 20대를 발송할 예정이고 2차분은 3월 초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살펴볼게요. RS 스팀을 하고 시행하고 VFSS에서 이제 호전된 연구 결과가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기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봤을 때 VFSS 상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저희들이 다기간 연구기 때문에 5기간 이상이 포함됐었고 이제 이 VFSS 결과를 이제 블라인딩 한다 그러죠. 이제 누가 포함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평가했을 때 유의한 결과를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눈으로 봐도 이제
확연히 보입니다. 특히 전기 자극을 주면서 먹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확연히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를 이제 탑 랭킹 저널이라고 하죠. 그런 저널에도 다 게재를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버튼이 3개밖에 없고 또 동영상과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바이탈 스팀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이탈 스팀이 이제 2001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 이제 그 뒤에 국내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전류를 흘리는 것이죠. 이제 80Hz 정도의 전류의 프리퀀시를 이제 흘리게 되는데, 바이탈 스팀은 전기 자극이 2채널, 지금 4채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동시에 자극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삼킬 때 전기 자극을 흘리면은 삼킴을 못하게 되죠. 오히려 목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못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걷는 거라고 생각하면 걸을 때 이제 대퇴사두근, 종아리 굴곡근 이런 근육에다가 동시에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걷는다 생각해 보시면은 뻗정다리가 돼서 잘 못 걷는 거거든요. 근데 RS 스팀은 이제 삼킬 때 이제 순차적으로 설골상 근육이 자극되고 그다음에 갑상설골근, 그다음에 설골하 근육들을 순차적으로 자극해서 정상적인 먹는 순서대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먹는 순서를 자극해서 이제 먹는 조절 기능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VP insufficiency 환자가 persistent trigeminal artery, hypoplastic basal artery 디스파지가 있다. 적응이 될까요? 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 없을 것 같고, 전류가 흘려서 이제 전기 자극기는 어떻게 보면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는 1차적으로 나오게 되고, 저희들은 정상적인 삼킴의 순서대로 자극해 주기 때문에 전기 자극 없이도 정상적인 순서대로 근육이 수축하는 패턴들을 이제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댓글창에 문의 주시면 답을 드릴 거고요. 배송도 아마 2월에 1차 배송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진단이 필요한가? 재활학과 의사들이 1차적으로 보게 되고요. 환자분이 연화장애가 있으실 때는 이제 저희가 장비가 병원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다양한 병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병원에서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개인 구매 문의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일단 병원에서 사용해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좀 느끼시면은 저는 마음 편하게 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인지가 괜찮으시고 충분하게 이제 먹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가정용을 바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병원에서는 전기 자극을 주면서 먹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했지만 그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전기 자극을 주면서 먹지 않더라도 전기 자극을 주면서 그냥 침만 삼키든지 그냥 맞춰서 이렇게 꿀꺽 삼키는 훈련만 하더라도 축소된 효과가 나타나고 좋아지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가 되나요? 아마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도 있으신데요. 제일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인지 기능이 좋으실 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 자극이 들어갈 때 설골상 근육이 잡아당길 때 거기에 맞춰서 꿀꺽 삼키면은 전기 자극이 근육을 도와줍니다. 더 강하게 수축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잔여물도 적게 되고 또 이제 조심하기 때문에 흡인도 예방할 수 있는 작용도 합니다. 근데 인지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적용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께서 아마 적용을 하셨던 것 같고, 자녀분이 너무 이제 심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전혀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붙여놓고 이제 몇 달을 치료하신 거죠. 한 뒤에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를 했을 때 근육이 강화가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침 흘리는 게 많이 줄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리플렉스 스왈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삼킬 때는 삼키는 거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삼키기도 하고 음식물이 목구멍에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삼킴도 일어나요. 근데 근육을 충분하게 강화시켜주고 했더니 리플렉시브 스왈롱이 더 호전돼서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침이 많이 이제 줄고 또 편안해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지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아주 정말 치료적인 효과를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근육 강화 효과, 운동 효과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장애인 재활 사업 담당자 인력의 처방 없이 방문 재활 가능한지 오늘 이제 또 그런 강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재택의료 사업이 요즘 상당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재택의료 사업에서 이제 법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좀 보니까 재택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시스템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신의료 기술, 저희 장비는 평가 이후에 신의료 기술을 받은 장비라서 현재까지 신의료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장비의 경우에는 재택에서도 신의료 기술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6시부터 재택의료에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재택의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강의를 또 듣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제 재택의료에 가셔서 저희 장비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안전하게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수가도 아마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인정 비급여 수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차이를 두실 거는 저희들이 만든 장비는 개인용 퍼스널 장비거든요. 그래서 재택으로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개인으로 가서 확정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 납품용 장비를 구매하셔야만 비급여 수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내성마비가 있는데 사용 연령 아이군요. 20개월.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연구가 그렇고 제품을 생산하고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연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2014년부터 연구를 해서 이제 2001년 반 전에 이제 국내 출시가 된 거죠. 소아용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국가 연구비를 지원한 상태인데요. 이제 신생아, 소아 이런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를 꼭 해야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히 신생아, NICU에 입원해 있는 애기들 또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문의해 주신 20개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연구가 이제 마무리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또 이제 패드 자체도 20개월 애기는 너무 작아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소아에 대해서도 다기간 연구를 준비하고 있어서 연구가 마무리된 뒤에는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좀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비슷한 기기를 렌털로 사용해 봤는데 접착력이 가장 아쉬웠다는 말씀 주셨고요. 접착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좀 많이 개선을 했어요. 사실은 개선을 했고 저희들이 턱 밑에 이렇게 붙이는 특징이 있다 보고 그러니까 케이블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잡아당겨지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바이탈 스팀에서 쓰던 패드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도 한 3번 정도 붙였다 뗐다 하면은 실제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 환자들이 생겼어요. 한 50% 가까이 생겼던 걸로 기억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충 구조도 바꾸고 해서 붓기만 했을 때는 전류는 무조건 흐르는 형태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전류는 아주 잘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접착력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미국 제품 바이탈 스팀도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왜 그러면 1회 사용을 하거나 2회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전류가 인가되면서 피부에 붙는 패드의 성질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최적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횟수 제한을 두는 건데요. 저희 제품도 실제로 붙였을 때 원래 1회 사용이 원칙이고 2번, 뭐 3번 정도까지 쓸 수는 있지만
접착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아쉽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치료 기간은 최대 8주 하고 중단하면 될까요? 계속하는 게 도움 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8주 하면은 저는 충분히 효과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고령 환자들한테 재활 치료를 해서 운동을 시켜서 이제 조금 이제 걷게 되시고 걷게 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또 안 시키면 또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기 자극기는 운동을 도와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치료기 때문에 운동하는 개념으로 꾸준하게 적용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어떤 근육이 충분히 강화가 된 상태에서는 횟수를 매일 하지 않고 뭐 이틀에 한 번 하는 거나 이런 횟수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되고요. 근데 완전히 끊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운동은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은 좀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밑으로 내려서 어, 직접 패드 한 개당 최대 사용 횟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원칙은 1회입니다. 원칙은 1회고 저희들이 기존에 개인용으로 쓰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연구했던 경험들을 봤을 때 한 2번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는 없이 썼던 것 같고요. 3번쯤만 돼도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회고 이제 2번 정도까지는 좀 허용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3번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뭐 화상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치료 시간이나 이런 게 30분으로 이제 고정돼 있어서 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까지도 가능하지 않나요? 2번도 좋습니다. 예. 저희 연구했던데 이제 다기간 연구했을 때 기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간은 30분씩 2번 치료하는 기간도 있으셨고, 뭐 50분 한 번 치료하는 기간도 있었고, 저희들이 연구할 때는 치료 시간으로 통계를 냈어요. 하루에 50분 치료, 뭐 이렇게 그래서 통일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2번으로 나눠 할지 한 번에 할지는 이제 환자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지 수능도 이걸 좀 보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병원에서 뭘 한 3,500건 정도 처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화상이나 이런 그 부작용에 대한 리포트는 아직 없습니다. 음, 다음으로 구독 형식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상무님 구독 구독은 저희도 하고 싶은데 구독을 하려면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구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커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좀 더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지 절개 환자도 사용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관지 절개가 있으면은 패드 붙이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설골상 근육에밖에 붙일 수가 없고 설골하 근육은 붙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고 붙일 수만 있다면 전류만 흐른다면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현재 이제 4채널이다 보니까 기관지 절개관 있는 환자분은 좀 어렵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판매 영상이라든지 홍보 영상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죠. 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유튜브 R3의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이 그 있죠. 병원용 장비는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용 장비도 추가적으로 업로드 할 텐데요. 병원용 장비보다 채널이 그 버튼이 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장비 동영상을 보셔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가격은 저도 이제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떡 같습니다. 근데 의료용 장비는 생산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증, 인허가, 개발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쌀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낮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번 웨비나 기간에는 25% 정도 더 할인을 해서 네. 판매를 하니까 좀 가격에 대해서는 위에 우측 상단에
고정된 댓글창을 클릭하시고 구매 의향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가격 판매 링크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참고로 병원용 기기 가격이 50% 수준으로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번 웨비나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5% 할인 혜택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동용 패드가 개발되었을 때 지금 기기를 구매한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전용 장비의 패드이기 때문에 지금 장비에도 소아용 패드가 결합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건 가능할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급성 괴사성 뇌염으로 중증 뇌병변이 있고 7세 어린이이고 주 2회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VFSS에서 요거트를 했을 때 요거트도 위험하다라는 답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음식은 저희들이 점도에 따라서 물, 그다음에 요거트, 뭐 밥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점도가 올라갈수록 슉 내려가는 게 줄어들죠. 그래서 흘러내리는 게 줄기 때문에 흡인은 덜 생기고, 반면에 점도가 높으면은 더 세게 삼켜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트는 보통은 흡인이 덜 생기는 물질인데 요거트를 먹었을 때도 흡인이 되었다면은 저희들이 아주 심한 연화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7살 하나가 이제 아마 도움이 될지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인지 손상도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비 특징이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지장애가 심하다는 거는 전기 자극기를 통해서 바로 먹게 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장애가 있어서 따라 삼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복적인 전기 자극을 흘려줘서 삼킴 근육들이 강화가 된다면은 이제 반사적인 삼킴 기능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침이 원래 하루에 한 2000ml 정도 나오거든요. 침이. 그래서 침도 흡인이 많이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침 때문에 흡인되고 약간 폐렴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반사적인 삼킴 기능이 좋아지면은 침의 흡인이 좀 줄고, 그러면은 열이 난다거나 폐렴의 위험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 정도는 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완벽하게는 절대는 안 될 것 같고, 약간 보존적인 정도라고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 17세 내병변 매일 사용하면 좋을까요? 만 17세 내병변 환자 매일 사용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패드는 좀 충분하게 접지력이 붙을 수 있는 1회, 2회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잘 따라한다면 50분도 가능하고, 좀 너무 힘들어한다면 30분씩 2번 나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그래요. 후두암 수술로 전적출술한 환자께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후두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해부 구조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설골상근육, 설골하근육들이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근육도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 자극을 저희들이 원래 타겟하는 목표로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설골상근육들이 있고 갑상설골근이 있고, 그 밖에 설골하근육은 이 흉쇄유들 근육의 안쪽에 위치하는 근육들이거든요. 근데 후두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 근육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화된 방법으로 부착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건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병원에서 좀 담당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실제로 삼킬 때 근육이 어떻게 수축되는지 자세한 평가를 해본다면은 어떻게 붙일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후속 연구에서 이런 후두 수술하신 분들께도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후두 적출 후에 설암이 생겨 연화장애가 생겼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종료한 상태인데 현재 굿즈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요즘은 좀 덜해요. 근데 옛날에는 방사선 치료 받으면은 근육들이 섬유화됩니다. 딱딱해지고 섬유화되고 그러면서 근육들이 정상적인 수축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화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들 특징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기질적으로 근육들이 어떤 방사선 치료라든지 신경 손상 때문에 근육들이 손상이 많이 가 있다. 그러면 전기 자극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도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치료의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제 경험은 방사선 치료를 하신 분이 있으셨고, 그분이 치료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게 섬유들이 약간 이제 이렇게 떡진다 그러죠. 약간 근육들이 약간 유착되거나 이런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유착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 근육으로 전기 자극 근육을 수축시키니까 유착된 부분에 계속 근육을 자극을 주니까 이제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적응에 좀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면은 바로 큰 기대를 바로 이제 하고 적용을 하기보다는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본다. 이 정도면은 모르겠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병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한 점이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답변을 거의 다 드린 거죠? 혹시 더 빠뜨린 게 있나요? 요양원 저 어디 있죠? 네, 이사님께서 네, 읽어주시겠어요? 요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어, 어르신들과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연합 예, 음. 네, 요양원인데요. 이제 연화장애는 이제 삼킬 때 뇌에서 삼킴을 조절을 하는 뇌 조절 기능이 있고 이 뇌에서 순차적인 로 삼키라는 신호를 내리니까 근육들이 순차적으로 삼키면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뇌에서의 일차적인 조절 기능이 좋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근육들이 또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뇌졸중이라든지 치마라든지 이런 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근육이 약화되는 흔히 요즘 많이들 이슈죠. 이제 근감소증이라 그래서 이제 근육들이 한 40세를 넘어가면 약1% 정도씩 근육이 약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삼킴 근육도 약해지고 체질적으로 삼킴 근육이 좀 더 약한 사람들은 더 쉽게 연장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육 자체의 문제라면은 당연히 저희 장비로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치매가 심하다. 치매 자체는 어떻게 이제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 장비는 근육을 치료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효과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뇌를 심하게 다친 환자랑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들도 반사적인 삼킴은 있을 수 있거든요. 리플렉스 스왈로잉.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켜 주면은 반사적인 삼킴 기능은 좀 나아서 침이라든지 이제 반사적으로 삼킴 기능이 좋아져서 조금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근본적인 질환 자체가 치매, 뭐 방사선 치료, 두경부암 수술, 근본적인 치료 자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 전기자극 치료기로는 약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은 또 명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정도 더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있을까요? 11년 전 추락 사고? 두 개 더 있을까요? 네, 그럼 두 가지만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4년 전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연하곤란을 심하게 겪고 계시고요. 3개월 전부터는 연하식 2단계를 먹었는데 병원을 옮기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좀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또 저도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학과 교수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즉 바이탈 스티무라는 치료가 2년 동안만 적용을 받습니다. 딱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 2년이 지났던 환자인데 갑자기 흡인이 발생하고 그래서 먹는 기능이 떨어져서 저희가 치료를 했어요. 그 바이탈 스팀 장비로
병원에서 급여로 했는데 역시나 삭감이 됐어요. 환자분께서는 그 치료 후에 다음번 VFS에서 6개월 뒤 VFS 좋아진 것도 증명을 했고 사유서도 써서 보냈지만 역시나 2년이라는 게 지금 못 박혀 있대요. 그래서 보험심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런 기존의 보험 치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RS팀 병원용 장비는 인정 비급여고 이 기간 제한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그대로 이제 비급여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고요. 개인용 장비는 특히 이럴 경우에 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 내 치료 비용 이런 것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 비용 생각하면 가정에서 하는 치료가 더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가정용 퍼스널 장비는 이제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런 환자들도 계셨어요. 이제 병원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네요. 동의하셨으니까 옛날에 보바스 병원. 네. 그쪽 환자분도 2년 이상 경과하셨고 이제 뭐 개인 장비로 바이탈 스팀을 쓰고 계셨는데도 못 삼키셨고요. PAS 그레이드 이제 8단계라고 흡입이 계속되는 분이셨는데 치료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신 분도 저희 계십니다. 장비 저희 장비로 예. 쓰시고 좋아지셨던 분도 계십니다. 달인가? 석 달 정도 쓰고. 예, 그래서 지난 2년 경과하신 분들도 치료 받고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분께서는 이제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 받으셨고 또 개인용 바이탈 스팀 장비도 쓰셨는데도 도움이 안 되셨지만 우리 장비로 하고 나중에 좋아지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가 많이 도움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이 11년 전 추락 사고로 경주 3, 4번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과 약도 드시고 계시고 신경 안정제도 드시고 계시고 연화장애도 있으시고요. 손상 이후 연화장애가 더 심해지셨고 고개를 약간 들고 있으면 사례가 잘 걸리고 누워 있으면은 침사례가 생긴다. 경수 3, 4번 상당히 이제 높은 레벨인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횡격막이라 그래서 이제 숨 쉴 때 가만히 계실 때는 거의 한 8, 90%를 횡격막 같은 말입니다. 이게 호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신경이 경주 3, 4번, 3, 4, 5번에서 나와요. 3, 4번 다치셨으면 아마 횡격신경도 좀 다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호흡이 좀 짧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연화장애가 생기셨던 것 같고요. 또 수술을 보통은 앞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3, 4번 골절되고 수술하실 때 그러면 경추 쪽 접근하는 수술 때문에도 또 연화장애가 생기기도 하세요. 또 수술할 때 이 척추뼈 앞쪽에 있는 연부 조직이 부어서 연화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수술할 때 후두신경이 손상이 좀 가서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고려해야 될 게 연화라는 게 삼킴이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흡입한 다음에 우리 숨 쉬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참고 꿀꺽 삼키고 후 내쉬어야 정상이 돼요. 그래야지 숨이 나오니까 흡인이 안 되는데 호흡이 짧고 아까 제가 경추 손상 얘기를 한 이유가 호흡이 짧으면은 호흡을 빨리 하거든요. 그러면은 삼킬 때 충분하게 숨을 참지 못해서 또 흡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수 손상 후에 연화장애가 생기셨다면은 이런 다양한 원인들 중에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중에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되게 하나씩 답을 조금씩 호전시켜서 삼킴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자분께서는 지금 고개를 들고 있으면은 약간 흡인이 생기고 고개를 뒤로 눕히면은 침이 흡인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분 좀 지금 상황에서 딱 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긴 하고 아마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하는 비디오 투시아나 검사 이 검사를 할 때 실제로 고개를 들었을 때 고개를 눕혔을 때 흡인이 언제 생기는지 뭐 흡인 생기는 기전이 뭔지 요거 좀 더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 질문 그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하고 네.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인지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네 가정에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예, 저는 충분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지가 좋아지고 있으면은 이제 조절 능력도 좋아질 거고, 사실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삼키는 과정이 세미 리플렉시브, 그러니까 반사적인 삼킴과 의지를 가지고 삼키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삼키라고 얘기할 때 오랫동안 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오랫동안 씹으면은 구강에서 쉽게 음식물의 점도도 감지하고, 이 정도 양도 감지하고, 이 정도면은 안전하게 삼키겠다고 싶을 때 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가 좋아진다면은 흡인을 예방하는 기능도 좋아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근육까지 더 강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더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질문은 이제 거의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상무님 말씀해 네, 주실까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라이브 참가자 대상으로 RS팀 제품 구매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지금 현재 결정된 금액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요. 동시에 또 패드 30개 총 한 45만 원 정도 상당의 무료로 증정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로 그 1차 배송 대상 선착순 20명에게는 전용 패드 20개를 또 추가로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그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RS 리앱은 연화장애 재활 관리에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